자, 다음은 시간제,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로서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특정한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는 기간제 교원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 관련 부서는 현재 교육과정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어떠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해당 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메인 화면에 지금 입력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간제, 기간제 교원에 해당 학교에서 어떤 담당 부서에 어떤 사업명으로 그 해당 교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분에 대한 성과상여금 파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클릭하고 라디오 버튼, 선택 옵션 버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된 파일을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사업을 클릭하고 자, 자료를 이렇게 작성 대상자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 앞서서 기본적인 정보는 입력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모든 정보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파일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될 파일 명칭이 이렇게 결정됨을 이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저장하면은 해당 파일명은 이렇게 일정한 파일명의 규칙에 의해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주어지고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그 작성 대상자를 기록하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그 교감선생님께서 그 나이스의 그 교원 현황 이미 받아뒀던 교원 현황 파일을 열어보시면 그 오른쪽에 그 특정한 열에 보면은 기간제 교사 말고 시간제 기간제 교사라고 그 계약직 여부 계약직 교원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특정한 분은 어떤 사업 명칭이 정해져서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명칭이 같은 분들로만 하여금 한 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또 다른 파일은 또 다른 사업을 선택해서 또 파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자, 샘플 자료를 봐서 자, 복무 자료는 그대로 그냥 이 처음에 우리가 나이스에서 받아뒀던 근무 현황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자, 이 적용된 자료가 이제 해당자분들의 그 실근무 일수를 확인하는데 이제 계산 시트에 가서 적용이 되는데요. 자, 메인 시트에 이 해당자분들을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들은 계산 1번부터 계산 10번이라고 하는 시트로 할당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앞서서 1, 2번 해당자 두 분은 계산 1번에 한 분, 계산 2번에 또 한 분 해서 두 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 1번에 예를 들어서 이분은 계약기간이 1년을 그대로 계약기간으로 해서 자 3월 1일부터 네, 2월 28일까지 1년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을 계약을 했고요. 자 판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분의 비근무 상세 내역은 이미 복무에 다 담겨 있는데 이 자료를 추출을 해 와야 됩니다. 바로 이 자료를 추출하는 기능이 바로 뭐냐면은 비근무 상세 내역 복무 상황 반영하기에서 클릭하게 되면 자료가 추출되면서 지금 일시분이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료의 양이 많으면은 몇 개월에 해당되는 월 단위까지도 계산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자료가 모두 반영이 되고 나면은 그 반영된 결과를 계약기간 전체와 비교해서 실제 2개월 이상 실근무 여부가 되는지를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해당이 될 때 여기에 OX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판정하기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으로서는 미지급자로 지금 남아 있는데, 자 2개월 이상 근무, 1년에서 이 기간을 빼봐야 2개월 이상 충분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상이다 라는 걸 명시하고 했더니, 자 미지급은 사라졌지만 아직 금액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등급이 판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등급은 2분의 등급을 표시하고요. 자, 금액이 중간 과정까지는 계산이 됐는데 실제 최종 과정까지 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보면 주당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약 기간 안에, 계약 기간에는 동일한 행선상에서 계약 기간에는 이분이 주 몇 시간을 하도록 계약이 되었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 5일 근무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40시간으로 기록을 하면 그 40시간인 경우가 100% 지급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계약 기간이 나누어진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기간제 교원 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분할되어 계약된 경우는 각각의 연속된 계약 기간은 행을 달리하여 입력하고 계약 기간에 대한 등급과 주당 근무 시간도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기간 4개월 20일, 또 다음에 또 다시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또 채용이 되어서 계약했던 기간, 그리고 비근무 상세 내역은 종전의 방식과 같이 클릭해서 누르면 반영이 되고요. 2개월 이상 판단하고요. 전체 기간에서 이 근무 기간을 암산으로 계산해서 충분히 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판단하고 2분의 현재 계약 기간, 또 다음에 계약 기간에 있어서 등급을 2분에 대한 그 이제 다면 평가를 통한 어떤 그 등급 판정에 있어서 순위가 결정되면 2분에 대한 등급을 판정을 하게 되고요. 이 판정된 것은 한 사람인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 등급을 달리하지 말고 동일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계약 기간에 있어서는 주당 근무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계약이 됐는지 그 계약된 상황에서의 주당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현재 첫 번째 근무 기간에는 주 40시간, 즉 하루 전일제로 근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루 8시간으로 근무해서 이때는 이 지급 금액으로 계산된 것을 100%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고요. 주 3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일 6시간 근무로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시간제 기간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주당 30시간, 즉 8시간 근무해서 6시간은 4분의 3, 즉 지급금액으로 나온 것의 4분의 3, 75%로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이 계약기간을 달리했을 때의 모든 금액을 합쳐서 총 지급금액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 시트에서 계산된 것이 어디로 가냐, 최종적으로 지급 명부로 넘어가면 해당 근무자의 해당 계약자 이분들에 대한 총 금액이 계산되고요. 등급은 이미 결정됐던 내용으로 반영이 되고, 자 이분의 그 사업별 구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이미 메인 시트에서 파일로 정할 때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계약이 되었다라는 결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대로 앞에서 도제학교라고 하는 것을 파일명으로 정했을 때 이미 결정된 것처럼 도제학교라는 사업별 구분을 해주고 지급 명부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분들의 지급 통계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분들의 그 할당된 어떤 등급 배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파일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